11페이지와 함께 시작해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영상이 제가 무려 6번째로 찍는 영상이에요. 이것도 잠깐이 아니라 끝까지 막 찍었는데 재난 문자 오고 막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너무 화가 났지만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열심히 찍어 보겠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조금만 더 열심히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간고사 화이팅! 자, 오늘 지금 우리가 배울 내용은 바로 지도입니다. 지도. 그래서 이 지도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배울지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요. 여러분들 네이버 지도 쓰시죠? 구글 지도 쓰시죠? 그렇게 요즘에는 지도가 너무너무 편리한 세상이 왔는데 과연 조선시대 때 지도는 어떻게 됐을지 한번 지도를 역사적으로 관찰을 해볼 거예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 이제 임금님이 백성들로 하여금 지도를 만들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지도를 만들었죠. 그래서 만들면서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왜 지도를 만들라고 할까? 그 이유는 바로 이 조선이라는 국가가 이제 중앙 집권 국가예요. 한양에서 전국 팔도를 다 다스려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당시 조선 초기에는 왕의 중심으로 뭔가 지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길을 찾는 그러한 종이가 아니라 왕이 지역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그 지역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 지역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 및 지리서가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여러분 막 이제 왕이 한 명 있으면 그 왕이 모든 것을 다 다스려야 되는 그러한 중앙 집권 체제거든요. 그런데 그 왕이 전라도나 경상도에 대해서 잘 모르면 막 그 사람들이 화가 나서 반기를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지도와 지리지가 더 발달을 했습니다. 이성계가 말을 했죠. 내가 왕이 됐으니까 그대들은 지도를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조선시대 전기의 지도 특징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 새로운 왕조, 조선시대 왕조가 만들어졌고요. 그 사람들이 이 조선 팔도를 더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도, 지리서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국가가 시켜가지고 백성들한테 이제 지도를 만들려고 하죠. 조선 후기 때는 좀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따가 배울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지도라는 게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이 지도를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예를 들어 유나한테 유나 자원고등학교 지도 좀 한번 그려봐 라고 했을 때 유나는 자원고등학교 마음에 안 든 거야. 그래서 자원고등학교를 좀 코딱지만하게 그려놓고 그 옆에 있는 이제 올리브영, 창동역 쪽에 있는 올리브영을 엄청 크고 예쁘게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나는 자원고등학교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장난이지 유나, 장난인 거 알지? 이렇게 그렸지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자원고등학교를 그리라고 했으면 저는 자원고등학교는 그렇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애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애들을 이제 예쁘게 그리는 그런 인간 중심적인 지도를 그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지도가 내용이 바뀌거든요. 조선시대 사람들의 생각은 어떠했는지 따라서 그 사람들의 지도는 어떠했는지 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배울 지도는 바로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입니다. 이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는요. 이렇게 생겼고요. 좀 더 자세히 보면 혼일이라는 게 3개예요. 그래서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강리 역대 국도 이거 알 필요 없고 그냥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가 3개의 지도를 다루고 있다. 3개의 지도다 라는 내용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를 볼게요. 석현에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기서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에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렇게 생긴 국가 너무 이상하게 그렸네요. 이렇게 생긴 국가 뭘 것 같아요? 맨 오른쪽에 있는 거. 네, 선생님이 그림을 정말 못 그렸지만 석현이는 찰떡같이 알아듣는군요. 요거는 한국이네요. 그러면 그 한국 옆에 있는 큰 국가는 바로 중국이겠죠. 그러면 봐볼게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국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면 그 중국이 크다라는 거는 그 당시 사람들의 어떤 생각을 반영을 하냐면요. 바로 중화사상이에요.
중화사상이라는 건 뭐냐면 중국이 짱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옛날 조선시대 사람들이 특히 중국을 이렇게 많이 잘 숭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지도에서도 느껴지네요. 그렇지만 다행인 거는 우리 조선도 그렇게 작게 그리진 않았어요. 그거를 통해서 비록 중화사상에 입각해 있는 지도긴 하지만 조선도 나름 크다는 거를 통해서 조선도 이제 좀 그 사람들이 괜찮게 생각했구나. 즉, 주체적인 의식이 반영되었구나 라는 내용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 조선이 막 만들어졌을 때잖아요. 그래서 조선을 크게 그려서 야, 우리 조선이 이 정도다 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세계 지도임에도 불구하고 찾아볼 수 없는 대륙이 있어요. 어딘지 한번 생각이 되시나요? 자, 선생님은 최근에 겨울방학에 갔다 온 미국이라는 곳이 위치한 아메리카 대륙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지도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지도거든요. 그래서 동양의 세계 지도 중에서 가장 오래됐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미국이 있는지 몰랐어요. 호주가 있는지 몰랐어요. 왜냐면 콜럼버스가 1492년도에 그 신대륙을 발견을 하거든요. 그 전에는 미국이란 나라가 있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신대륙은 없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에서는 막 우리가 보통은 지도를 보면 경도, 위도 같은 게 다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수리적 위치할 때 배웠던 거. 근데 그게 없어요. 왜냐면 그 당시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천원지방사상이라고 해서 땅은 플랫, 땅은 평평하게, 하늘은 둥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 천원, 지방. 되게 외우기 쉽겠죠? 내가 1,000원짜리로 아이스크림 먹는다면 지방이 찌게 되겠다. 뭐 이런, 죄송해요. 천원지방사상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늘은 둥글고 땅은 플랫하다. 땅은 이제 평평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지도가 뭐 딱히 경선이라든지 위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학습지 내용과는 약간 다른데 빨간 글씨 그대로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는 가장 오래됐다. 그래서 조선 전기에 왕을 만들라고 시켰다. 그런데 그 왕이 만들라고 시켰던 그 지도에 중국이 엄청 크게 되어 있네요. 중화사상이 반영되어 있구나. 그리고 주체적인 국토 인식이 드러나 있다는 거는 조선이 나름 크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거기 신대륙이 되어 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왜냐하면 그 당시 아직 신대륙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으니까. 그리고 세계관은 천원, 지방사상, 천원으로 지방지는 아이스크림 먹기 뭐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원 지방사상까지 알아두시면 넘어갈게요. 우리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가 조선 전기에 만들어졌다면 조선 중기에는 송중기에는 천하도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천하도라는 건 뭐냐면 하늘 천, 아래 하 해서 세계지도, 하늘 아래에 있는 곳, 세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럼 천하지도의 좀 특징을 보냐면요. 네 대륙이 안 내자 써가지고 안쪽에 대륙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바다가 얘를 둘러싸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외 대륙이 둘러싸여 있고 또 외 해가 둘러싸여 있네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천하도 이렇게 뚠뚠뚠뚠 이렇게 생긴 거 보시면 천하도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근데 이 네 대륙을 선생님이 자세하게 보니까 이렇게 막 중국도 있고 조선도 있고 일본도 있네요. 마찬가지로 혼일강리 역대 국도랑 비슷하게 중국이 굉장히 크지 않나요? 이 중국이 크다라는 건 뭐라고요? 네 글자로 중화사상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중화사상, 이 반영되어 있다는 거. 그런데 이 천하도의 특징은 뭐냐면 상상 속의 동물이라든지 상상 속의 지명 국가들이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이상하게 생긴, 기괴하게 생긴 그림이 뭘까요? 얘네들은 뭐냐면 그 당시 도교라는 종교에서는 막 거인들이 사는 공간, 그리고 죽지 않는 불사신들이 사는 공간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도 안에서도 대인국, 막 그 다음에 눈이 하나인 사람들이 사는 공간도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죽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공간을 지도에다가 그린 거예요. 완전 신기하죠? 지도에다가 상상 속의 공간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지도의 특징은 도교가 뭐냐면요, 불교, 기독교처럼 하나의 종교인데요. 그 종교 중에서도 산신령을 믿는 종교예요. 그래서 도를 아십니까? 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이제 종교인데요. 그 종교와 관련된 책이 바로 산해경이에요. 이 산해경을 읽다 보면 막 이 세상에는 눈이 하나인 막 국가가 있다, 사람들이 사는 국가가 있다, 죽지 않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국가가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산해경에 등장하는 그런 상상 속의 국가들이 여기 천화도에도 적혀져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천화도 같은 경우는 중국이 크니까 중화사상 물론 있고요. 거기다가 도교적인 생각들이 짬뽕되는 그러한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쌤이 그러면 이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해볼게요. 자, 일단은 동작. 천화도에서도 서구 지도에서 볼 수 있는 경상위선이 특징이 발견되니 안 되니? 선 있어 없어? 없는 것 같이 딱히.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는 그냥 접어서 나오는 선이고, 이제 선이 딱히 없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도 그러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늘은 그 1,000원짜리 그거 지방. 하늘은 뭐라 그랬지? 1,000원. 동그랗고요. 바닥은 평평한 1,000원 지방 사상이 반영이 되어서 경선위선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리할게요. 천화도는 조선 중기라는 거, 그 다음에 중국이 됐다 크니까 중화사상, 내대륙, 내해, 외대륙, 외해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기한 상상 속의 그런 나라인 도교적인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는 거라는 거. 천안지방사상은 꼭 기억해 주셔야겠죠. 혼일강릉 역대 국도 지도랑 공통점이 많네요. 정리해주세요. 자,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어느덧 조선 후기가 됐습니다. 이제 조선 사람들이 임진왜란이 끝나고 이제는 조금 더 실용성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옛날에는 지도가 왕을 위한 거였다면 이제는 지도가 평민들을 위한 걸로 바뀌었어요. 내가 예를 들어 부산에 사는 사람인데 한양으로 내가 과거 시험을 보러 가고 싶어요. 그러면 지도를 보면서 길을 찾아야겠죠? 지도가 필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실용적인 지도가 필요해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사람들이 이제 나름 서양 문물도 막 들어오게 되어가지고 우리나라 과학 기술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당시 유행했던 학문이 바로 실용적인 학문, 실학이에요. 우리 인간들한테 실제로 도움을 주는 그런 학문이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실학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실제로 막 중화사상 이런 거 반영된 거 말고 진짜로 이거 보고 길 찾아갈 수 있는 지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정약용을 필두로 다양한 사람이 지도를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 사람들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지도를 만들려면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으면 좋겠죠. 뭐 사실 이제 스마트폰이 있으면 사실 상관이 없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내용을 저장할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지도에 정보를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으면 지도가 더 실용적이겠죠. 근데 정보가 많으면 지도가 무거워.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한 결과 그러면 지도를 접을 수 있게 하면 되잖아. 포켓북 형식으로. 어떻게 하면 지도가 원래 됐다 이렇게 크면 이거를 접을 수 있게끔 포켓북 형식으로 이렇게 접어서 하면 되잖아 라는 생각에 만들어졌고요. 그 생각을 바탕으로 만든 게 바로 대동여지도입니다. 동국지도는 시험에 안 나와요. 자, 대동여지도는 그냥 이제 대동여지도를 생각을 해보면 이 동이라는 게 조선이에요. 그리고 지라는 게 땅이니까 조선의 땅을 담은 지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동여지도의 영화 내용을 한번 보고 대동여지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것들이 대동여지도의 인쇄본들이다. 예. 몇 년 전 첫 간행 후 계속 보안 중이옵니다. 총 가로 19판, 세로 22첩, 분첩, 절첩식으로 만든지라 해당 지도만 들고 다니면 되게 편리성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또한 지리지까지 같이 볼 수 있게 만들어 훨씬 유용하옵니다. 조선 팔도 13,100여 개가 넘는 지명의 도로와 역참, 창고, 봉수와 산성들까지 다 표시해뒀다. 예. 이리 목판으로 할 생각은 어찌했느냐? 지도를 종이에 그려 넣으니 베끼는 사람마다 달라질 여지가 있더이다. 근데 목판은 한번 잘 새겨 놓으면 백성들이 편하게 이용할 듯하여. 네, 이렇게 대동여지도는 굉장히 그 당시에 굉장히 센세이션한 그런 굉장히 새로운 지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대동여지도가 너무 크니까 많은 정보를 담으니까 이거를 자르고 나눈다고 했었잖아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첩식이라고 합니다. 나누고 자른다. 분첩철. 너무 위에다 썼다. 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누고 그 다음에 자른다 라는 내용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화 대동여지도를 보면서도 이렇게 자른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동여지도의 특징이 하나야 목판본이라는 건데요. 옛날에는 지도를 사람들이 직접 다 손으로 그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리다 보면 사실 내용이 좀 달라지잖아요. 내가 그리다가 깜빡해서 조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 도장처럼 찍게 되면 이제 절대로 지도의 내용이 달라질 일이 없게 되죠. 그래서 목판본, 나무 도장처럼 찍는 형식이 되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목판본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요. 약간 파나 느낌? 자, 그래서 이제 목판본으로 했다는 게 대동여지도의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대동여지도를 다 합치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거의 선생님의 한 10배가 될 것 같지 않나요? 키가? 그래서 이제 지도의 크기가 굉장히 크고요. 김정효는 대동여지도를 휴대하기 쉽게 이거 분첩, 절첩식으로 제작했다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이랍니다. 그래서 대동여지도가 굉장히 큰 거를 다 이제 분첩, 절첩식으로 만들었다는 거, 이렇게 포켓북 형식으로 만드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대동여지도를 제작한 김정호, 과연 그가 직접 만들었을까요? 이러한 지도를? 지도를 직접 만들었겠죠. 근데 이 지도를 알기 위해서 직접 모든 곳을 다 가서 이제 전국을 누볐을까요? 정답은 BX입니다. 김정호 같은 경우는 이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다른 지도를 보면서 종합을 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직접 나다니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직접 다니시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습지 정리를 해볼게요.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대축적 지도입니다. 대축적 지도. 대축적 지도가 뭐냐면요, 여러분. 지도는 소축적 지도와 대축적 지도로 나뉘어요. 대축적 지도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제 김정호처럼 지도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조금 줄였어요, 조금. 근데 소축적 지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축적을 많이 하면 소축적 지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세계 지도 같은 경우는 이 세계 지도가 엄청 크잖아요. 근데 그거를 작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많이 줄인 거를 소축적 지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휴대성이 간편하겠지만 많은 내용이 없겠죠. 근데 대축적 지도는 뭐냐면 조금만 줄였어요. 조금만. 휴대성이 조금 불편한 대신 많은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러면 김정호의 지도는 뭘까요? 대축적 지도겠죠. 여러분 이게 축적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게 많이 줄이고 이게 좀 적게 줄였다는 거. 그래서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목판본이어서 그냥 직접 그리는 거 필사본보다 똑같이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분첩 절차식 얘기했죠. 그리고 지도편에 있다가 얘기할 거고요. 약간 기호 같은 거를 처음 지도에 도입을 기호표 같은 거를 이제 지도에 도입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 지도에 관청이 있다는 걸 알리고 싶어요. 그럼 관청. 그 당시에는 환자였습니다. 관청. 이렇게 쓰면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기호로 표현을 하자. 봉화. 막 큰일 나면 이제 불 피우는 거 아시죠? 이런 거 불 피우는 거. 이런 불 피우는 것도 이제 비슷하게 기호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봉화 같은 걸로 이야기를 합니다. 기호를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방점이라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십리마다 길이 이렇게 있으면 십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라는 길의 단위예요. 그래서 그때 좀 전에 해리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었죠? 그때마다 십리마다 방점을 찍어서 내가 얼만큼 가야 되는지, 내가 예를 들어 하루에 10리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루에 딱 이만큼 갈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끔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예쁘네. 이 내용 한번 볼게요. 탐구 몇 페이지에 있냐면 학습지 12페이지에 있는 거 보시면 대동여지도에 담긴 고산자의 뜻은? 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진짜 예쁘네. 볼게요. 예술이다, 예술. 어디 보세요. 여긴 산이 아니라 산맥으로 새로 깎으랬지. 아이, 산맥이나 산이나. 이 자식이 뒤지려고 환장을 했네. 몇 번을 말했냐. 산봉우리를 떼서 그리면 안 된다고. 산줄기야, 산줄기는 이어서 꼭 한 덩어리처럼 보이게. 그리고 쌍선, 단선 구분하고. 에헤이, 도론 직선, 물길은 곡선이라니까. 넌 진짜. 응? 이 방점을 왜 안 찍었어? 심님은 요 손가락 두 마디 방점 꼭 찍으랬지. 아이, 좀 대충 좀 합시다. 아이, 별 차이도 없구만. 이 자식이 이게 아주 큰일 낼 놈이네 이게. 야 이놈아, 여기서 두치가 실줄은 수십리여. 이 지도만 믿고 밤에 골짜기 잘못 들어가면 넌 이제 사람 하나 잡는 거예요. 뭐 사람까지 잡는다고. 아우, 내가 말을 말아야지. 내가 뭔 미친놈이랑 대화가 된다고. 아이고. 네, 이렇게 대동여지도가 굉장히 세밀하게 되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대동여지도가 실제로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직접 이렇게 다 파가지고 이런 거를 통해서 내가 어디가 하천이고 어디가 도로인지 알 수 있게 해놓은 게 바로 대동여지도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제 학습지 내용인데요. 일단은 산줄기에 이렇게 굵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산줄기예요. 사실 우리가 산을 넘어가지는 힘들잖아요. 산을 이렇게 넘어가기가. 그래서 이 산줄기가 이렇게 세게 있으면 A 지역과 B 지역은 서로 구분되는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천은 곡선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도로는 직선으로 표시되어 있네요. 그런데 그 하천 중에서도 가항하천, 내가 직접 이 하천에서 배를 타고 어디를 갈 수 있는 하천은요, 이렇게 쌍선, 두 개의 선으로 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내가 이제 하천을 통해서 갈 건지 아니면 도로를 통해서 갈 건지 구분하기가 더 쉽겠죠? 이거는 가항하천,
가능할 가서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쌍선인 곳에서는 배를 탈 수 있고요. 얘는 배를 타지 못한다는 거, 얘는 배 탈 수 있고요. 얘는 도로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이 도로에는 심리마다 이렇게 점을 찍어서 내가 어디까지가 심리인지 어디까지가 이심리인지 알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군현 경계, 뭐뭐군, 뭐뭐현 이렇게 마을의 경계는 점선으로 표시를 했다는 게 대동여지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대동여지도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이 지도표를 보시면 하나의 이제 범례처럼 이 지도표는 내가 예를 들어 그 봉수가 궁금했어요. 아까 봉화, 아까 산에 불 피우는 거 있죠? 그러면 이제 이러한 표시가 있으면 봉수, 봉화가 있다는 거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게 기호를 그렸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내용을 바탕으로 탐구활동 해보시면 되겠고요. 대동여지도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지도표가 있네요.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막 해독을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이 지도표가 설명과 함께 있다면 뭔지는 알아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대동여지도의 일부와 지도표를 보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여러분 잠깐 멈춤 버튼 누르고 풀으셔도 되고요. 답은 뭐냐면 1번입니다. 왜냐하면 수흥교통로로 이용되는 하천이다. 선생님이 아까 내가 이동할 수 있는 하천을 쌍선이라고 했어요? 아니면 하나라고 했어요? 쌍선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배를 타고 이동을 할 수 있겠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A 같은 경우는 내가 실제로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없는 그냥 정말 작은 하천에 불과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도까지 마쳤는데요. 이제 이 내용이 조금 많은 것 같아서 선생님이 12차 시는 이제 과제를 잘 해주시면 출석으로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만날게요. 안녕!